안녕하세요. 로스트볼입니다. 오늘은 2022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 레바논 대표팀 명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명단 전원의 가치를 알아보겠습니다. 각 포지션별로 선수를 정리하고 그 포지션별로 소개가 끝나면 해당 포지션의 선발 출전 예상 선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명단은 레바논 축구협회의 기사를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레바논의 감독을 만나보시겠습니다. 레바논의 감독은 이반 하세크 감독입니다. 이반 하세크 감독은 2021년 7월 15일 즉 이번 최종 예선을 앞두고 선임되었습니다. 하세크 감독은 새롭게 선임되면서 이번 소집 명단에서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가 좀 적은 신예 선수들을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의 가장 최근에 있었던 A매치가 레바논 대표팀과의 경기였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우리가 2대1로 승리를 했었습니다. 자, 소집 명단을 살펴본 결과 레바논 대표팀은 4-2-1-3 전술을 사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때에 따라 4-5-1로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라인업은 해당 배치에 맞게 예상했습니다. 이번 소집 명단은 골키퍼 3명, 수비수 8명, 미드필더 9명, 공격수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골키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A매치 기록은 8월 31일 기준입니다. 선수들의 이름은 제 방식대로 읽었는데 제대로 된 발음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경기 당일 성재영의 중계를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골키퍼는 알리 사베입니다. 레바논 알레짐에 소속의 사베 선수는 이번 소집 명단에서 소집된 4명의 키퍼 중 주전 키퍼가 코로나 양성으로 인해 제외되면서 서브 키퍼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사베 선수의 가치는 따로 매겨져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골키퍼는 모스타파 마타르입니다. 레바논 알 아헤드 소속의 마타르 선수는 당초 소집될 때에는 서브 키퍼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주전 키퍼가 제외되며 첫 번째 골키퍼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소화한 한 경기의 A매치는 북한과의 경기였습니다. 위치 선정과 핸들링이 좋은 선수로 우리와의 지역 예선에서는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트랜스퍼 마르크트 기반 마타르 선수의 가치는 20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2.75입니다. 세 번째 골키퍼는 하디 모르타다입니다. 레바논 알 안사르 소속의 모르타다 선수는 이번 소집 명단에서 가장 어린 골키퍼이며 첫 번째 발탁입니다. 독일 출신의 선수로 르넨글라트바우 유스 등을 거쳐 레바논에서 프로 데뷔를 했습니다. 모르타다 선수의 경우 가치가 따로 매겨져 있지 않습니다. 세 골키퍼 중 선발 키퍼로 예상되는 선수는 모스타파 마타르 선수입니다. 마타르 선수만 국제대회 경험이 있고 사베 선수는 발탁된 적은 있지만 경기를 뛴 적이 없는 선수이며 모르타다 선수는 이번이 첫 발탁이기 때문에 국제대회에서 기용할 만한 경험이 있는 선수는 마타르 선수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수비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비수는 카셈 엘제인입니다. 레바논 알네짐에 소속의 엘제인 선수는 우리 대표팀과의 경기에서 등번호 2번 센터백으로 출전해 풀타임을 소화했고 그 전에 투르크메니스탄전 역시 풀타임을 소화했습니다. 좋은 태클 능력을 가지고 있고 수비진을 잘 리딩할 줄 아는 선수입니다. 트랜스퍼 마르크트 기반 엘제인 선수의 가치는 32.5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4.6억입니다. 두 번째 수비수는 후세인 모르타다입니다. 레바논 알 아헤드 소속의 모르타다 선수는 포지션이 센터백인 것과 2000년대생이라는 것을 제외하면 일반인이 찾을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모르타다 선수의 가치 역시 매겨져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수비수는 누르 만수르입니다. 레바논 알하이드 소속의 만수르 선수는 전천후 수비수로 여러 수비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지만 주로 센터백을 소화합니다. 우리와의 지역 예선이 있을 때는 소집되지 않았는데요. 피지컬이 좋아 세트피스에 강하고 킥력이 매우 좋습니다. 트랜스퍼 마르크트 기반 만수르 선수의 가치는 25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3.4억입니다. 네 번째 수비수는 후세인 자인입니다. 레바논 알 아헤드 소속의 자인 선수는 우리와의 경기에서는 뒤에 소개해드릴 알렉산더 멜키와 교체되어 왼쪽 풀백으로 약 23분 정도 뛰었습니다. 레바논의 최근 A매치 6경기에 모두 출전했습니다. 트랜스퍼 마르크트 기반 자인 선수의 가치는 25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3.4억입니다. 다섯 번째 수비수는 모하메드 자인 타한입니다. 레바논 사파 베이루트 소속의 타한 선수는 우리와의 지역 예선이 있을 때는 수집되지 않았습니다. 양쪽 풀백을 볼 수 있는 선수이며 공격력이 좋습니다. 트랜스퍼 마르크트 기반 타한 선수의 가치는 7.5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1억입니다. 여섯 번째 수비수는 후안 오우마리입니다. 일본 FC 도쿄 소속의 오우마리 선수는 지난 경기 우리가 두 번째 득점을 페널티킥으로 기록할 때 그 페널티킥을 허용한 선수입니다. 피지컬이 좋아 헤딩 경험을 잘 따내며 독일 리그와 일본 리그에서 경험이 많습니다. 트랜스퍼 마르크트 기반 오우마리 선수의 가치는 45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6.2억입니다. 일곱 번째 수비수는 알렉산더 멜키입니다. 카타르 알 샤하니아 소속의 멜키 선수는 후방 전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로 대표팀에서는 양쪽 풀백으로 뛰고 있습니다. 주로 오른쪽 풀백을 보지만
이번 경기 왼쪽 풀백이 이탈함에 따라 왼쪽 풀백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웨덴 청소년 대표팀 출신 선수이고 이따가 소개해드릴 미드필더 헬릭스 멜키 선수와 형제입니다. 트랜스퍼 마르케트 기반 멜키 선수의 가치는 30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4.1억입니다. 여덟 번째 수비수는 유세프 바라카시입니다. 레바논 알-안사르 소속의 바라카 선수는 이번에 새롭게 소집된 어린 왼쪽 풀백 자원입니다. 하세크 감독이 픽으로 보이고 멜키의 백업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아직 정보가 없어 가치가 따로 매겨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수비수를 살펴봤는데요. 이 선수들 중 선발 백4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선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쪽 풀백에는 헬릭스 멜키 선수와 에이제인 선수가 서고 센터백 라인에는 오우마리 선수와 만수르 선수가 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전에 주전 왼쪽 풀백이었던 사브라 선수가 부상 이탈함에 따라 오른쪽 풀백이었던 멜키가 왼쪽 풀백으로 포지션을 변경하고 이전에 센터백이었던 에이제인이 멜키가 왼쪽으로 가면서 비어버린 오른쪽 풀백 자리에 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부동의 주전 센터백 오우마리의 파트너는 에이제인에서 만수르 선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멜키 선수의 자리에 바라카 선수가 왼쪽 풀백으로 나온다면 다시 한번 멜키가 오른쪽으로 가고 센터백 라인에 오우마리와 에이제인 선수가 서는 이전 경기와 비슷한 라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미드필더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드필더는 아바스 아시입니다. 레바논 샤바브 알사헬 소속의 아시 선수는 우리 대표팀과의 경기에서 교체 출전에 약 1분을 소화했는데 그 경기가 A매치 데뷔전이었습니다. 오른쪽 풀백과 수비형 미드필더를 모두 볼 수 있는 선수인데요. 이번에는 오른쪽 풀백 자원이 많은 만큼 미드필더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랜스퍼 마르케트 기반 아시 선수의 가치는 20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2.7억입니다. 두 번째 미드필더는 하산 차이토입니다. 레바논 알네짐의 소속의 차이토 선수는 주로 공격형 미드필더로 출전하는 선수입니다. 아시안컵에서 2골 2개 도움을 기록했던 경험이 있는 선수이며 모니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풋살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볼을 잘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트랜스퍼 마르케트 기반 차이토 선수의 가치는 15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2.1억입니다. 세 번째 미드필더는 왈리드 슈어입니다. 레바논 알-아헤드 소속의 슈어는 주 포지션이 수비형 미드필더인 어린 선수입니다. 이번 소집에서 처음으로 A매치에 발탁되었으며 잘 알려지지는 않은 선수입니다. 따라서 가치 산정 역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번째 미드필더는 하산 수르르입니다. 레바논 알-아헤드 소속의 수르르 선수는 어린 수비형 미드필더이며 이번에 처음 A매치에 소집되었고 따로 가치가 매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섯 번째 미드필더는 무하마드 하이다르입니다. 레바논 알-아헤드 소속의 하이다르 선수는 공을 근처에 두면서 안정적인 드리블을 추구하는 중앙 미드필더이며 세트피스에서 킥이 매우 좋은 선수입니다. 트랜스퍼 마르케트 기반 하이다르 선수의 가치는 35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4.8억입니다. 여섯 번째 미드필더는 마흐디 자인입니다. 레바논 알네짐의 소속의 자인 선수는 이번에 새롭게 소집된 선수로 별다른 정보가 없지만 아마 측면에서 플레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선수 역시 따로 가치가 매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일곱 번째 미드필더는 마제드 오스만입니다. 레바논 알-안사르 소속의 오스만 선수는 주 포지션이 중앙 미드필더이며 우리와의 경기에서는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2021년부터 A매치에 소집되기 시작했고 유스 기간과 프로 생활 초반을 영국에서 보낸 선수입니다. 트랜스퍼 마르케트 기반 오스만 선수의 가치는 32.5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4.5억입니다. 여섯 번째 미드필더는 나데르 마타르입니다. 카타르 무아이다르 소속의 마타르 선수는 우리와의 경기에서 중앙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해 73분간 경기를 소화했습니다. 킥이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트랜스퍼 마르케트 기반 마타르 선수의 가치는 25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3.4억입니다. 아홉 번째 미드필더는 헬릭스 멜키입니다. 스웨덴 2부 리그에 있는 AFC 에스키스투나 소속의 멜키 선수는 팀에서는 센터백을 보지만 대표팀에서는 중앙 미드필더와 수비형 미드필더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와의 경기에서는 풀타임을 소화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비수 알렉산더 멜키 선수와 형제입니다. 트랜스퍼 마르케트 기반 멜키 선수의 가치는 30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4.1억입니다. 지금까지 미드필더 명단을 보셨는데요. 미드필더 라인에서 선발 출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4-2-1-3 포메이션 속에서 하이다르와 멜키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 내지는 투볼란트 형식으로 백볼을 보호할 것으로 보이고 마타르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조금 내려와 플레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때에 따라 공격 시에는 피지컬이 좋은 멜키가 원볼란트 자리에 서고 하이다르와 마타르 선수가 공격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공격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격수는 바셀 지라디입니다. 티프로스 아폴론 리마솔 소속의 윙어 지라디 선수는 전천후 공격수 자원으로 2019년 우리와의 경기에서는 스트라이커로 나오기도 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지라디 선수가 오른쪽 처진 윙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트랜스퍼 마르케트 기반 지라디 선수의 가치는 30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4.1억입니다.
두 번째 공격수는 자인 파란입니다. 레바논 알 아헤드 소속의 파란 선수는 이번 명단에 새롭게 차출되었으며 공격수라는 점 이외에는 크게 정보가 많은 선수는 아닙니다. 따라서 가치 역시 매겨져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공격수는 히랄 엘 헬웨 선수입니다. 레바논 알 아헤드 소속의 엘 헬웨 선수는 현재 레바논 국가대표팀 부동의 주전 스트라이커입니다. 우리와의 지역 내전에서도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소화했습니다. 피지컬이 좋아 이른바 등딱을 잘하는 선수입니다. 마무리 역시 깔끔합니다. 트랜스퍼 마르케트 기반 엘 헬웨 선수의 가치는 25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3.4억입니다. 네 번째 공격수는 하산 마툭입니다. 레바논 알 안사르 소속의 마툭 선수는 레바논 대표팀의 정신적 지주이자 주장입니다. 현재 소집된 선수들 중 가장 많은 A매치를 소화했고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양성 반응으로 인해 명단에서 잠시 빠졌지만 다시 완치가 되어 복귀했습니다. 트랜스퍼 마르케트 기반 마툭 선수의 가치는 15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2.1억입니다. 다섯 번째 공격수는 카림 다르비치입니다. 레바논 알 안사르 소속의 다르비치 선수는 중앙 공격수입니다. A매치 출전 경험은 친선 경기에서만 있으며 모두 교체 출전이었습니다. 가치는 따로 매겨져 있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공격수는 소니 사드입니다. 요르단 알 웨흐다트 소속의 사드 선수는 레바논 대표팀의 선수 중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선수입니다. 안산 그리너스에서 뛰었던 선수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드 선수도 우리 대표팀을 잘 알고 있고 지난 경기에는 왼쪽 윙으로 선발 출전해 선제골을 넣기도 했습니다. 스포마르크트 기반 사드 선수의 가치는 25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3.4억입니다. 일곱 번째 공격수는 라비 아타야입니다. 말레이시아 케다 소속의 아타야 선수는 우리와의 지난 경기에서는 한 74분 교체 출전해 경기를 소화했습니다. 주로 우측 윙으로 출전합니다. 트랜스퍼마르케트 기반 아타야 선수의 가치는 32.5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4.5억입니다. 여덟 번째 공격수는 오마르 두기엘입니다. 잉글랜드 4부 리그 서튼 유나이티드 소속의 부기엘 선수는 오랜만에 명단에 들었습니다. 가치는 따로 매겨져 있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 공격수는 하디 간두르입니다. 잉글랜드 찰튼 애슬레틱 뉴스 소속의 간두르 선수는 레바논 최고의 유망주로 이번에 처음 성인 대표팀에 소집되었습니다. 가치는 따로 매겨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공격수 정을 살펴보셨고 이제 공격 선발 명단을 예상해보겠습니다. 양쪽 윙에는 한국을 잘 아는 사드 선수와 활동량이 많은 즈라리 선수가 약간 처진 위치에서 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주전 스트라이커 자리에는 역시 부동의 스트라이커 엘 헬웨 선수가 높은 확률로 선발 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양쪽 윙 자리에는 각각 마툭 선수와 아타야 선수가 뛸 수 있는데 마툭 선수의 경우 코로나에서 회복 여부가 아직 명확하지 않고 아타야 선수 역시 나이가 있기 때문에 체력이 문제가 될 수 있어 수비가 우선시되는 레바논은 이 두 선수를 후반에 조커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스코어가 벌어지거나 엘 헬웨 선수의 체력이 떨어질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간다르 선수의 A매치 데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4-2-1-3 포메이션이 만들어졌습니다. 레바논의 소집 명단에 속한 선수들 중 가치가 매겨진 선수들의 가치를 모두 합하면 64.5억입니다. 하지만 가치가 산정되지 않은 선수가 11명으로 3분의 1 이상이기 때문에 64.5억이라는 숫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마 가치가 산정되지 않은 선수들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모두 합하면 약 90억에서 100억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레바논은 포트 6에 속한 팀이었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은 이 경기 역시 꼭 잡아야 합니다. 9월 7일 오후 8시에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릴 경기는 배성재 캐스터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K리그 영상으로 뵙겠습니다.